네,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체인지 부산 2월 셋째 주 부산 소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에서부터 이번에는 또 부산시청 앞에 가덕도 시공원 백지화 천막 농성장을 만드셨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박상현 사무처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가운데는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리고 저는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맡고 있는 이성환입니다. 자, 어떻게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좀 뭐 짧기도 짧고. 네. 설 연휴 지내자마자 농성장 치고 온다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해보죠. 왜 농성장을 쳤는지. 그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에서 원래 그 시청 후문에서 농성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 때문에 농성장이 강제 철거가 됐어요. 아, 후문에 있던 거. 네, 후문에 있던 네. 거가 그래고 했는데 철거되면서 그 정문으로 옮겼고요. 그래서 농성장을 치게 되면서 이제는 그 출퇴근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예 베이스 캠프를 차리셔서 그렇게 됐고 19일 오후 새벽 4시에 농성장을 이미 끝났고요. 치는 게 끝났고 한 3시 반쯤에 쳐서 4시에 끝났고 지금 계속해서 어제부터 계속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잠도 잡니까? 예, 어제부터 계속 목요일부터 계속 잠을 잤고요. 예. 오늘부터 잤고 부산시가 생각보다 일을 빨리 안 하는 걸로 유명한데 벌써 그 농성장 정리하라고 개고장 1차 개고장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몇 차 들어오면 철거하죠? 3차까지 하면은 3차. 강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예, 3월 6일까지 방 빼라고. 예, 그렇게 이제 몰랐다. 백지화 여기 이제 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주장하는 건 지금 이제 입찰 때문에 또 문제가 한번 이제 계속 유찰되면서 이제 수의 계획을 할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뒤에 시청 그 주차장 쪽에서 하는 게 또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앞쪽에 다시 천막을 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덕도 시공항 백지화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조선일보도 논조가 바뀌어서 가덕도 시공항 반대거든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볼 이야기는 본격적 하기 전에 또 단신이 하나 더 있긴 있습니다. 예, 대심도. 그러니까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만덕센텀 대심도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양 처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개통한 지 딱 일주일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연휴 마지막 날 기준에 따르면 총 교통사고가 16건이 접수가 됐고요. 이 중에 교통사고 신고는 3건입니다. 그래서 동네 IC 진입로에서 차량 2대 접촉사고가 발생한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덕 IC 부근에서 연석을 들이받거나 차량 간 추돌사고, 접촉사고가 일어난 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통하고 나서 제가 그 센텀 쪽으로 한번 가봤는데 이제 저 강안대교를 내려와서 동부지원 가려고 우회전하는 게 되게 위험하고 트럭들도 많고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가는 차, 대신도 가는 차, 그 다음에 센텀으로 우회전하는 차들이 막 엉키거나 아니면 뭐 트럭이 있어서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특히 이제 만덕 IC 부분은 약간 X자형 변목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뭐 우주도 가고 뭐 돌아갔던 우주선이 다시 그 발사대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런 지금 세계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술도 지하로 그 터널도 가게 하는데 바다 밑으로 터널도 가게 하는데 이런 X자형 병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과도한 통행료를 내는 이런 구간에서 사고 발생 위험을 항상 안고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부산시가 부랴부랴 그 다음 주부터 모니터링을 해서 3월 달에 개선책 대안을 내놓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만덕의 진친로는 되게 짧잖아요. 아니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어떻게 네.
다시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거기에 진출인도를 내면 안 됐던 구간에 진출인도를 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안을 다시 찾겠어요? 그게 대안 찾기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홍보한다고 그 LCD 차량 그 해서 시청 옆에 그런 거 홍보할 것이 아니라 그런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어떻게 사고를 안 나게 할지 오히려 그런 거 용역하고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게 낫지. 뭐 쓸데없는 짓을 하고는 또 이제 사고로 이렇게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아니 교통 빨리 가게 하면 뭐 합니까? 그럼 빨리 갈 뿐만 아니라 사고도 훨씬 더 빨리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부산시 공무원 그리고 박형준 시장의 사과와 책임이 있는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사가 6년이나 길게 진행되어. 그러는 동안 우리가 저기 어디입니까? 교대 앞에 얼마나 그러니까요. 네, 이걸 왜 고통스럽게 거기 이렇게 지나다녔습니까? 급하게 개통을 했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양 차장님은 이건 부산시가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분 책임지고 공식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하고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그 정책을 이제 실현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뭐 책임지고 옷을 벗든지 아니면 문책을 받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볼 이야기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설 연휴 전후로 해서 갑자기 해운대 갑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네. 부산시장에 도전하겠다, 출마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집도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집도 없는 사람이 왜 전셋집도 없어요. 시장의 위상이 자꾸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월세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갑자기 주진우 의원이 부산시장에 나오느냐. 대신에 김도욱 의원은 불출마를 우리 때문에 그런 공식적으로. 거 아닐까요? 저희하고 무슨 상관이. 우리가 이제 박형준 시장을 너무 가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 이번에 민주당 전재수 후보한테 더 유리한 선거 국면이다. 그러면서 계속 문제 있는 발언과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여론 지지율의 차이를 계속 부각하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좀 불안해진 거 아닐까. 아니요, 그래서 그 주진우 의원의 등판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작년 연말부터 해서 전재수 의원과 박형준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계속 이제 크게 지고 있는 부분이 크다 이런 요인이 하나 있고요. 네네. 점점 이게 그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네. 박형준 현 시장이 프리미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박형준 후보로는 전재수 의원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젊고,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71년생, 주진우 의원이 75년생 이래서 같은 70년대생 대결 구도로 해보면 국힘에서는 이길 수 있다,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형준 시장은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한 1년 정도 하고 이제 재선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오래 한 시장도 아닌 거예요. 한 5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피로감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형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좀 떨어져 있고, 박형준이 약간 이제 그 가족과의 이해관계 속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피로감을 쌓이게 하고, 뭔가 새로운 인물을 찾으려는 뭐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시민사회나 뭐 부산 지역의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우리도 좀 일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잡박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개라고 하는, 개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을 지지하는 유튜브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을 거의 네. 배신자, 장동혁보다도 더 나쁜 아니 배신자로. 부산시장에 출마한데 왜 배신자죠? 그 장동혁의 픽을 받았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예.
그 한동훈을 지지하는 네. 유튜브에서는 네. 원래부터가 주진우 의원은 한동훈계가 아니었다. 윤석열의 오히려 황태자였고 인수위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근무를 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은 다 검찰계죠, 검찰계. 검찰계. 그리고 네.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는데도 어쨌든 대통령실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죠. 원래 거기 누구 자리냐면 하태경 자리예요. 그렇죠. 하태경이 그래도 부산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죠. 그 말빨도 되고 콘텐츠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듣보잡한테 쫓겨난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윤석열이나 대통령실에서 힘을 실어주고 내려온 사람은 맞죠. 그래서 지금은 주진우 의원은 한동훈과는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장동혁 지금 그리고 미묘한 그런 이게 인간관계를 하여튼 좀 약간은 그러니까 원래는 한동훈 걔였는데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건 장동혁의 피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장동혁계로 갈아탄 거 아닌가 해서 한동훈 걔가 비판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주진우가 나오려면 네. 그 어쨌든 장동혁계나 장동혁이 뭔가 이제 약속을 했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 또 이성환 처장님 말씀은 박형준 시장이 장동혁과 무슨 미략이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미략보다는 오히려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네. 이미 그 이야기는 공식화됐어요. 그러니까 김종혁 전 의원, 아니 전 최고, 한동훈계, 예. 그리고 장성철 그 네. 평론하시는 분, 정치평론가, 예. 우리가 이미 예.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가 12월에 단식 농성 들어가기 전 이틀 전에 네. 서울에 가서 장동혁이랑 박형준 시장이 만나서 폭탄주를 엄청 때려 먹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서 박형준 시장하고 장동혁 당대표하고 그 부산시장 후보에 관해서 말이 오갔다. 그 이후에 박형준 시장이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민의힘 상황이 이 정도면 점잖고 일종의 전문 지식인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박형준 시장이 또 훈수를 뜨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지방선거를 그렇죠. 앞두고 계엄 때도 여러 번 입장을 근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세훈처럼 장동혁의 당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만한데 박형준 시장 또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한다는 게 바로 미략의 좀 근거가 아니냐. 그렇죠. 네. 한동훈이 제명될 때도 한 말도 안 했잖아요. 네. 예전 같으면 이러면 안 된다. 당이 정상화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도 남을 박형준 시장인데 그래서 오히려 박형준 시장과 장동혁 대표 간에 부산시장 후보 미략설 이 이야기가 그럼 파다했던 지금 거고 이런 상황이면 박형준 시장이 완전 열받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불편하겠죠. 당연히 주진우 의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그럼 삐져야 되는 상황.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박 시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군에서는 당연히 박형준 시장이 1등 그 다음에 2등에 뭐 여전히 조경태 의원도 올라오고 뭐 주진우 의원도 올라오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내 경선을 통해서라도 흥행을 좀 해야겠다. 그게 자기한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김도읍보다 좀 김주진우가 좀 만만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잘 모르는데 국힘 내부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인기가 많답니다.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막말 잘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하고 싸우면서 막말로 해서 어쨌든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말도 안 되는 막말 논리적으로도 아니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막말로 막 민주당을 쏘아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니 그 국민의힘은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오히려 김도읍 의원이 그래도 좀 그쪽에 토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것도 일종의 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박형준 시장이 너무 안 뜨고 전재수하고의 작업이니까, 네. 지지율 차이가 계속 나고 이번 연휴 때도 한 10% 정도 나는 지지율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흥행용으로 사실은 주진우 의원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느 쪽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도 지금 불확실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부산시장 선거까지 지금 뺏기면, 예. 여론조사가 계속 밀리죠. 벌어지는 예, 걸로 예. 나오고 이러면 두 군데 다 지면 이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곳이라도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는 초선 의원이지만 본인의 인지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도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주진우도 상당히 그리고 심각하게 문제 있는 국회의원이라 생각하는데 주진우를 이렇게 비판하면 박형준 시장을 좀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근데 뽕피도 뭐 이런 거 추진하는 이런 박형준 시장을 또 지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저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힘듭니다. 국민의힘 경선 물론 관심은 없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해운대가 국회의원인데 부산시장 선거 뭐 후보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아까 저희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빨리 전셋집이라도 얻어서 월세라도 올라가고 하세요. 그럼 오면 어디서 잡니까? 호텔에서 잡니까? 모텔에서 잡니까? 아니고 어디서 잔단 말이야? 아니 게스트하우스? 호텔에서 잤겠죠. 레지던스? 그리고 과연 이분이 부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부산에서 뭘 살지도 않은 사람을 그러고 건물은 또 울산에 많아요. 그렇죠. 아시죠? 울산에 네, 나이트클럽이 있는 건물을 또 소유하고 있잖아요. 울산으로 네, 가시지.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이슈가 하나 더 붙은 게 한동훈 전 지금 이제 제명당해서 네네. 무당적 네. 한동훈 씨, 어떤 분은 한동훈 씨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던데 한동훈 전 대표가 연휴 사이에 지방선거에서 같이 벌어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디에 나옵니까? 두 곳으로 줄여졌는데요. 하나는 대구 수성갑 오, 그리고 또 하나가 부산 북구갑입니다. 수성갑에 누가 주호영 지금 현 국회 부의장 그분이 시장 출마하시나요? 지금 국힘의 대구시장 후보가 10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는 치열하네요. 대구는 국민의힘이 넣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네요. 뭐 일단은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문제는 장동혁이 대구의 재보궐선거를 안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산 북구갑만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북구갑에 뛰고 있는 사람이 국힘에서는 3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서병수 현 당협위원장, 박민식 전 보훈처장, 장관 아니에요? 그 보훈처 장관, 네, 장관. 그는 장관으로 승격했죠. 네. 그리고 또 뭐 누가 있죠? 그 여성분 변호사 한 분이 있대요. 이름은 저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3분이서 막 터지게 지금 거의 박민식이 뭐 거의 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소문도 나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까지 온다 이러면 북구갑이 부산시장 선거만큼이나 핫한 지역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좀 겁이 많아서 이렇게 쟁쟁한 사람 특히 박민식이 원래 여기 북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도망갔죠. 아마 쫄에서 안 놀 것 같은데요. 누가요? 네. 한동훈이요? 네네. 그리고 무소속이잖아요. 국민의힘으로 놓으면 당선 가능성이 있지만 네. 무소속으로 나와서 거기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한동훈이 왜 부산 북구갑을 이야기하냐면 네. 그 총선 때 그리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네. 한동훈이 어쨌든 부산 지역에서 계속 유세를 하고 네네. 있을 때 지지가 엄청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옆 지역구가 박성훈 국회의원이잖아요. 박성훈이 완전히 친장동혁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인하고 네, 한동훈하고 또 별로 사이가 안 좋다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원래 박성훈이 부산 진에 나올랬는데 한동훈이 거기 정성국을 꼽으면서 박성훈이 이제 부산
아니, 북구로 갔다. 북구 을로 갔죠. 예, 그런 악연을. 소리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싫겠어요, 한동훈이 거기 출마하면. 어쨌든 같은 북구라는 행정구역 내인데 퍽이나 잘 도와주겠다. 오히려 뭐 자신이 네. 있으면 네. 북구가 왜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다 생각하면 대구로 가지 한동훈 않을까. 씨는 계속 그냥 유튜브만 찍으시면 될 것 같은데. 대구 근데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입지를 우리는 뭐 확 그래서 대구는 신경 쓸 필요 없는데 그 네. 대구시가 알아서 하시고 대구 시민사회가 네. 부산의 북구에 나온다는 거는 일단 옆 지역구에서도 되게 마타도를 놓을 것 그러면 같고 두 분이 네. 보시기에는 한동훈이 북구갑으로 와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무소속이니까 국민의힘이면 뭐 해볼만 하겠지만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안 되죠. 딱히 예. 관심은 없는데 좀 와서 그러니까 포지션을 잡고 막 합리적 보수 포지션 하잖아요. 한동훈 그러니까 씨가. 저번에 이제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 어디 강남이나 비례나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뭐 나름 뭐 쿨해 보인다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해야죠. 이제 국회의원 어느 자리가 나도 갈 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무소속인 상황에서는. 좀 더 네. 지켜보면 뭐 부산으로 오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연휴 사이에 전재수 의원이 3월 초에 부산시장 출마 선언하겠다. 그리고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보궐선거가 의원직을 늦게 사퇴하는 것은 북구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일단 뭐 좀 미안하긴 하지만 주진우 의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번에도 박형준 시장과 전재수 국회의원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10%고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제 박형준 시장이 시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6% 앞섭니다. 그러니까 더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특히 30대에서 50대 사이는 부정평가가 60%를 상회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주진우 의원을 도와주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미안하긴 한데 예, 하여튼 이렇게 계속 지지율 격차는 1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과 전재수 의원한테는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격차다. 아니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은 자기 경쟁 상대가 안 된다. 어차피 경선해도 이긴다. 자기가 후보가 될 거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을 도와준다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은데 그렇죠? 이거 만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만회를 하려고 대심도를 빨리 개통했는데 또 대심도에서 큰 사고 뭐 일단 우리가 볼 때는 사고가 났죠. 그래서 또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거죠. 예. 그 제가 볼 때는 뭔가 앞으로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뭔가를 띄우고 업적을 하나 두 개씩 발표하고 싶은데 그게 계속 악수가 되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정을 할 때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시민의 의사를 잘 수렴해서 했으면 이렇지 않죠. 그렇죠. 대심도도 그렇고 황령산 그 대법 판결도 그렇고 좀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어서 네. 그 계속 지지율은 그렇게 나올 거는 같은데 또 어떻게 또 단일화해서 뭐 단일화 분위기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월 셋째 주 부산 소식 체인지 부산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월 마지막 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